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키 강사 최현준입니다. 올해 스키 강사 16년 차로 활동하고 있고요. 베이스는 휘파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감자스키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쇼턴 영상, 쇼턴을 조금 어떻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쇼턴에 접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몇 가지랑, 그 다음 어떻게 쇼턴을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렇게 나눠서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패러렐 단계에서 쇼턴으로 접근하실 때 위아래에서 이제 누르는 상하 운동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시다가 쇼턴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작은 터널을 그리려고 상하 운동도 하지만 이 피봇이라는 동작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발을 많이 회전시키는 동작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하실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에서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스키를 타면서 스피드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지상, 그러니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이 동작이 잘 안 되면 속도가 있을 때는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좀 완벽한 자세를 만들어 놓고 설상에 속도가 있는 상태로 연습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보통 지상에서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상하 운동에 대해서 패러렐의 다운 동작을 연습하실 때 무릎이랑 고관절이랑 발목이 위아래로 구부러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하지만 이전 영상 주사랑 프로의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발목이 이렇게 세워지는 측면의 운동으로 우리가 동작이 이루어져야 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 원을 그리는 도구 중에 콤퍼스를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컴퍼스가 바늘도 있고 연필도 있고, 그래서 바늘로 찍고 연필 찍고 원을 그리면 우리가 턴을 더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키에 접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왼발 턴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턴을 들어갈 때 지금 제가 왼발 스키보다 중심이 안쪽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는 연필이 바깥쪽에 있는 거고 바늘이 안쪽에 있어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제가 다음 턴을 하기 위해서는 발목부터 넘어가 주는 것도 좋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중심, 콤퍼스의 바늘 자체가 다음 턴 안쪽에 바늘을 먼저 찍고, 그래서 중심이 넘어가면서 바늘을 먼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체중 이동, 연필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발로 원을 그리는 동작을 하시면 조금 더 턴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텐데, 아마 이런 동작들이 나누어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한번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버벅이게 되고, 그 다음에 동작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동작을 제가 활주를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를 신으신 상태에서 먼저 바늘을 찍는 동작을 스키에서는 중심 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연필을 찍는 동작을 체중 이동, 그 다음에 연필로 원을 그리는 동작을 이제 조작 다운 모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저희가 먼저 A자에서 간단히 보여드리게 되면은, A자에서는 이미 중심에 바늘이 원 안에 꼽혀 있고 연필이 양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발에 체중을 실어주면 오른발로 원을 그릴 수가 있고, 왼발에 연필에 체중을 실어주면 왼발로 원을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먼저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실 텐데, 중심 이동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체중 이동과 다운 모션을 통해서 스키를 조작하실 텐데, 여기서 쇼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하체를 분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내 어깨의 두 개의 점과 고관절의 두 개의 점이 네모 박스가 좌우가 뒤틀리지 않게, 이 네모 박스가 최대한 아래쪽을 고정한 상태에서 하체의 회전, 상체의 네모 박스가 고정된 상태에서 하체가 꼬였다가 풀렸다가 꼬였다가 풀렸다가 꼬였다가 풀렸다가 하는 상하의 분리 동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심 이동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스키가 내려가는 힘이 만들어질 거예요. 체중 이동을 하면 스키가 내려가는 힘이 만들어지고, 이 내려가는 힘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때 양쪽 어깨와 고관절 4개의 점이 최대한 아래 방향을 가리킬 수 있도록 상하를 분리시키는 동작으로 턴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고, 이게 이제 연결돼서 보여드리면 체중 이동, 다운 를 하게 되면 상하체에 분리된 상태에서 A자로 저속에서부터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연습하는 이유는 제가
강습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정지되어 있는 스키를 내가 돌리려고 하는, 만약에 컴퍼스로 치면은 내가 연필로 원을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컴퍼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바늘 찍고 연필 찍고 원 그리면 훨씬 더 원이 쉽게 그려지듯이, 우리가 발로만 원을 그리려고 하고 발로만 턴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중심이 원 안에 있고 체중 이동과 다운 모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면 턴이 훨씬 쉬워지고요. 상하체를 꼬는 이유는 이 꼬임과 풀리는 동작을 사용해서 다음 턴에 스키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상하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턴의 마지막에 다음 턴을 시작할 때 스키가 멈춰져 있는 상태로 턴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팽이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또래는 다 아실 텐데 전통 팽이, 이 채찍으로 탁탁 쳐서 팽이를 자꾸 살리는 팽이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죽어 있는 팽이, 쓰러져 있는 팽이에 채찍질을 한다고 팽이가 살아나기는 어려워요. 뭐 간혹 가다가 타이밍 맞아서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돌고 있는 팽이에 채찍질을 하면 팽이는 훨씬 더 잘 돌거든요. 그러면 스키도 턴 시작에 내려가는 힘을 만들어 놓고 스키를 돌리게 되면 턴이 훨씬 쉬워지는데, 대부분이 그 내려가는 힘을 느끼기 전에 내가 먼저 스키를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숏턴이 좀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꼬여있는 상태에서 힘을 풀 때 하체 방향으로 상체를 푸시는 게 아니라, 꼬여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턴의 마지막 마무리 동작에서 하체 방향으로 상체가 풀리면 이 풀리는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상체 방향으로 하체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하면 내려가는 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내려가는 힘에서 다운모션이 돼요. 다시 내려가는 힘을 만들어놓고 내려가는 힘을 만들어놓고 훨씬 더 턴을 더 쉽게, 더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내가 힘을 적게 쓰더라도 더 매끄러운 턴으로 그리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시는 분들은 이제 패러렐 단계에서 해보실 텐데, 패러렐 너무 스탠스를 붙이지 마시고 약간 내추럴 스탠스, 골반 넓이에서 한번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A자와 다르게 중심이동 모션까지 추가돼서, 중심이동을 하실 때 아랫발 위에 중심을 올려놓는 동작, 네, 아랫발 위에 중심을 올려놓게 되면, 멀리서 보여드리면 턴이 끝나고 나서 아랫발 위에 중심을 올려놓으시면, 지금 제 체중이 왼발에 실려 있을까요? 오른발에 실려 있을까요? 중심을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랫발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발에 무게가 실려 있는데, 이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발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게 아니라, 발목에 힘을 빼면 스키가 베이스가 닿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을 해주면 스키가 폴라인으로 내려가는 힘이 한 번 더 만들어지고요. 그때 다운 모션을 하시는 거여서 내려가는 힘을 총 2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서 다운 모션 상태에서 중심을 움직여서 내려가면 스키가 내려가는 힘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체중 이동을 하면 한 번 더 내려가지고요. 여기서 중심 이동을 하면 스키가 내려가는 힘이 만들어지고, 체중 이동을 하면 한 번 더 내려가지고, 그래서 중심이동, 체중이동, 다운모션, 그래서 업과 다운 두 박자가 아니라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하시면은 팽이를 돌리고 있는데 조금 더 잘 돌아라 라고 하는 느낌으로 스키를 더 쉽게 돌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 동작을 한번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중심 이동을 했을 때 스키가 내려가는 힘을 느끼셔야 되고, 자연스럽게 스키가 미끄러져서 내려가려는 힘을 먼저 한번 느끼고,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을 통해서 내려가는 스키가 더 잘 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힘도 느껴졌으면 마지막에 다운 모션을 통해서 스키를 마지막 마무리해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이 동작을 하지 않고 먼저 발로만 많이 쇼턴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제가 먼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지금처럼 뭔가 발로만, 특히 쇼턴을 처음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발로만 뭔가 턴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 리듬도 깨질 뿐더러 내가 균형 잡기도 되게 어렵고 상하체가 이렇게 뭔가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은 절대 드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불안해지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잘못하면 스키끼리 꼬여서 스키가 밟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작부터 스키를 확 돌리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키를 내려가는 힘을 계속 이용을 해서 턴을 하시려고 하면 더 쉬워지고요. 두 번째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오히려 업다운을 너무 많이 해서 후반에 스키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지금 업다운을 한다고 했지만 영상에 보신 분들은 업다운의 스탠다드 턴이 아니라 뭔가 저건 다리를 밀어냈다가 다리를 확 당겨오고 밀어냈다가 확 당겨오는 약간 밴딩 턴처럼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너무 과도하게 구부리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구부리는 상하 운동의 목적 자체가 스키판을 휘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스키를 휘려면 스키가 바닥에 떠 있어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스키가 기울어서 탑과 테일이 닿고 스키가 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스키가 휘는데,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설면에 한번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스키판을 바닥을 대놨는데 제가 아무리 강하게 스키판을 누른다고 해도 스키는 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키를 기울여 놓으면 가운데가 아치가 얇기 때문에 스키를 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가운데가 뜨게 되면 아주 작은 힘으로도 스키를 눌러서 스키를 휘어낼 수가 있는데, 스키가 바닥에 닿아 있으면 내가 아무리 눌러도 스키가 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를 위아래로 누르는 것은 먼저 발목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기울기를 만들어 놓고 눌러야 스키가 휘어져서 들어가는데, 그래야 업다운이 의미가 있는데, 스키의 바닥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누르신다고 해서 스키가 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힘 전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동작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서는 중심을 먼저 이동시키면 스키의 에지가 세워지고, 그 상태에서 내가 체중 이동과 함께 다운 모션을 진행해 주시면 스키가 더 잘 휘어져 들어올 텐데, 중심 이동 없이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동작을 하게 되면 스키가 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스키가 휘지 못하고 구부리는 동작으로 인해 스키가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잠깐 옆에서 보시면 스키가 자꾸 앞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 장면으로 찍어볼까요, 여러분? 원래는 스키가 옆에 네모 아래가 흔히 얘기하는 후경 동작, 중심에서 스키가 자꾸 앞으로 도망가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예방하시려면 우리가 정강이를 잘 기대라고도 하지만 일단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시는 것은 좀 피해 주시고, 내가 딱 스키에 올라타는 상태에서 힘을 전달하는 방법, 요거를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간 이 평평한 곳을 오셔가지고 스키를 벗어 놓으시고 잠깐 옆에 서실 텐데요. 옆에 서신 상태에서 발을, 한 발을 이렇게 90도로 해서 옆에 붙이시고 한 발을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컴퍼스에 적용을 해보면, 왼발이 컴퍼스의 바늘
바늘 위에 중심이 있죠. 그 다음 오른발은 연필이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연필로 원을 그리실 텐데, 이 원을 그릴 때 엄지발가락 쪽과 뒤꿈치 모두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일 큰 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원을 그릴 때 내 몸 아래에서 비트는 동작이 아니라, 몸 아래에서 회전시키는 동작이 아니라 앞으로 멀리 회전한다는 느낌입니다. 다시 위에서부터 옆으로 회전해서 앞으로 멀리 회전. 그러면 선 마지막에 자세를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깨 2개와 고관절 2개의 박스가 아래쪽으로 고정되어 있고 다리가 꼬여 있는, 상하체가 꼬여 있는 동작이 되죠. 다시 반대쪽. 그럼 반대쪽 연습하실 때 반대발을 뒤에 두고 원을 그리세요. 반대발을 뒤에 두고 원을 그리세요. 그러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 이 연습을 한 발에 5번에서 10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연습이 되고 나면 다시 옆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어가실 거예요. 어떻게 이어가냐면 한 발을 대놓고, 자, 중심 이동, 오른발 체중 이동한 상태에서 원 그리기. 턴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다음 턴 안으로 중심 이동을 하죠. 중심 이동해서 왼발에 체중 이동해 놓고 다시 원 그리기. 다시 중심이 다음 턴 안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오른발로 원 그리기. 중심 이동, 왼발로 원 그리기.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나온 자국을 보면 스키 부츠로 S자를 그리는 라인이 그려지게 되는데, 실제로 활주하면서 내가 발을 제자리에서 비트는 느낌이 아니라,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발바닥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안으로 확 회전하는 느낌이 아니라 에지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내 몸 옆을 크게 돌아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쇼턴의 이미지가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키를 신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비싼 강의다. 이해하기가 되게 쉽네요, 진짜. 이렇게 또 하면 또 S자가 딱 그려지고요. 네네. 내가 S자를 그려놓은 걸 보면 네. 내가 왼쪽 발은 작게 그려지고 네. 오른발은 잘 되고 하시는 네네. 분도 있을 수 있고, 음. 또 반대가 될 수 있고, 잘 안 되는 발을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쪽 발을 더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A자에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A자에서 제가 발 상하체 꼬이는 동작 처음에 보여드렸던데, 네. 이걸 또 응용해서 다리를 제자리에서 회전시키고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쭉 앞으로 회전시켜서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돌려서 나오시는 겁니다. 자, 상하체 꼬아놓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으로 회전시켜서 돌려요. 여기가 세워져 있는 상태 체크, 왼발 돌려서 가지고 올때 상하체 꼬여있어요. 다시 오른발 체크 이동해서 에지 세워져 있는 거 체크하고 회전돼서 나옵니다. 이게 연습적으로 이해해주면 연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고, 지금은 제가 A자기 때문에 한 발로 했는데 패러렐을 할 때는 안쪽 발도 같이 움직여요. 아까 제가 지상에서 보여드릴 때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 발은 딱 땅에 대고 있었지만, 실제로 활주를 할 때는 양발이 같이 원 그리고 중심이 넘어가고, 양발이 다시 같이 원 그리고 중심이 넘어가고, 양발이 같이 원 그리고, 요 느낌으로 한번 또 같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턴 정도 해볼게요. 중심이 넘어가고, 지금처럼 중심이 잘 넘어가야 다리의 에지가 세워지고, 원 그릴 때 에지가 세워진 상태로 이제 제동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에지 각도가 또 너무 안 세워지면 이 마찰이 잘 안 생겨서, 저항이 잘 안 생겨서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지실 수가 있고, 회전호가 그려지기보다는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수정하시려면 중심을 조금 더 잘 넘겨야 된다. 그래서 시작에 제 중심이 넘어가는 양을 보시면 조금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심이 많이 넘어간 상태에서 턴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6턴 할 때 중심이 넘어가는 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적게 넘어가는지, 중심이 많이 넘어가는지.
이때 중요한 거는 아까 땅에서 했던 느낌 그대로 엄지발가락과 뒤꿈치가 땅에 닿아 있는 상태, 설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원을 그리는 느낌이 중요하고요. 시작에 바로 내 몸 아래로 관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원 그릴 때 내 몸에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과 마지막에 상하체가 딱 꼬여 있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상하체가 꼬여 있으면 다음 턴 중심이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스키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내려가는 힘이 또 만들어지고, 내려가는 힘에 체중 이동과 다운 모션을 더하면 훨씬 더 쉽게 원이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작을 하시면 충분히 속도 컨트롤도 하실 수 있고, 이거를 경사에서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경사에서도 지금 정도 속도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 놓고 강약을 더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리듬을 사용해서 하는데 이게 업다운이 안 보인다고, 다리를 구부리지 않으니까 업다운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은 제가 중심이 넘어갈 때 다리가 펴져 있는 상태로 넘어가니까 머리 위치와 고관절의 위치가 이 정도지만, 제가 아까 스키가 멀리 돌아 나올 때는 어떻게 되죠? 자세가 자연스럽게 낮아져 있죠. 낮아져 있는 다리가 뻗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쫙 뻗는 건 아니지만 약간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중심이 높아지고 머리가 높아지니까 업 동작이 되는 거고, 다시 중심이 내려가면서 에지가 세워지면 이거 자체로 다운 동작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의 다운 동작도 좋지만, 이제 쇼턴 계열이나 카빈 계열로 가면 가실수록 좀 좌우의 느낌을 살려서 에지를 세워놓고 턴을 하실 수 있어요. 에지를 세워놓고 턴을 하실 수 있도록 좌우의 느낌을 좀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속해서 한 8번 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이러한 리듬으로 몸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이제 강약을 주실 때 무릎에 약간 구부러짐을 이용하시면 스키판에 힘을 조금 더 전달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슈턴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릎을 좀 더 구부리면서 스키판의 힘을 위에서 아래로 주는 이 강약 조절을 통해서 스키의 슈턴을 조금 더 생명력을 불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이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쇼턴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먼저 강약을 뺀 아주 완만하게, 아주 좀 우아하게 세련된 쇼턴을 먼저 하고, 거기에 강약을 조절하시면 조금 더 쉽게 쇼턴에 접근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폴체킹 리듬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폴체킹은 저희가 업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다운과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이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업과 동시에 한다는 말은 스키의 베이스가 닿을 때 폴체킹을 하는 거랑, 다운과 동시에 하는 거는 에지가 세워져 있을 때 폴체킹을 하는 거랑 차이점을 알려드리면, 베이스가 닿을 때 폴체킹을 하시면 조금 더 완만한 리듬, 우아한 리듬으로 쇼턴을 하실 수가 있고, 에지가 세워질 때 폴체킹을 하시면 조금 더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폴체킹을 하는 힘과 동시에 좀 더 강약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4턴 정도 해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하면 전환 구간이 되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쇼턴이 되고요, 다운을 하면 조금 더 급경사에서 내가 더 강한 브레이크를 걸 때 에지에 힘을 더 실어줘서 좀 더 제동이 원활한 쇼턴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쇼턴을 모두 연습을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데, 설명을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가르친다고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지금 저랑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 데몬이고 스키계 평생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진짜 잘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렇지 하고 좀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대본들을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근데 이제 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설명도 뭐 예시를 들어서 너무 잘하시고 되게 좋네요. 컴퍼스와 팽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